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VR에서 UI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VR에서 VR 관점에서 그 가상현실 관점에서 UI를 만드는 법 그리고 UI를 사용하는 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세하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유니티 게임에서 UI를 다뤄서 만드는 방법이랑 VR에서 UI를 만들어서 다루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니터를 보고 혹은 스마트폰을 보고 UI를 선택하는 방식과 가상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서 가상의 이 HMD를 착용하고 가상의 HMD가 아니죠.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이 HMD를 착용하고 그리고 컨트롤러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UI가 우리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데 가상현실에서 똑같이 UI를 가져다가 일반적인 PC나 모바일에 쓰는 UI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내 HMD 화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HMD에 있는 두 개의 렌즈, 그 렌즈에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렌즈 안에 UI가 나타나는 거고 컨트롤러는 렌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내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UI와 상호작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상현실에 맞춰서 UI를 3D화 한다 혹은 이 월드 좌표에 뿌려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안경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경을 안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경에 무언가 종이를 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 아래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서 넣었다. 근데 내가 손을 뻗어서 이 안경 아래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지려면 안경 안으로, 그러니까 내 얼굴과 안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야 되는데 그 종이를 뭐 이렇게 빼내려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내야겠죠. 근데 HMD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딱 부착이 되어 있죠. 물론 손가락을 넣는다고 해서 빼지진 않을 거예요. UI가 터치가 되진 않을 건데 아무튼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 HMD 렌즈에 바로 UI가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UI와 상호작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UI는 뭐 HUD 형태보다는 3D 객체화해서 UI를 만드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고정되는 UI들 그런 내용들을 안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용자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UI들은 똑같이 사용은 하되 상호작용해야 되는 UI들은 3D화해서 이게 3D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3D화가 뭔가 모델화 물론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다 3D화해서 만들긴 조금 복잡하니까 이 월드 스페이스 기준으로 UI를 변경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메인 카메라 지우고 스팀 VR에 있는 프리팹에 카메라 리그 가지고 와서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레인을 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바닥을 하나 만들어서 좀 키워두고요. 계속 제가 이 라이팅을 처음에 안 켰더니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에 라이팅도 좀 켜두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가려서 잘 안 나오는데 자, 라이팅 씬은 저장하고요. 테스트 2로 저장해 두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 본인 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요. 우선은 UI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자, 이 하이어라키 UI 만들면 기본적으로 뭐 텍스트나 이미지 버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유니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보면 UI의 이 캔버스, 캔버스라고 하죠. 항상 UI는 만들면 캔버스라는 객체, 이렇게 캔버스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기 왼쪽 끝에 실제 3D 객체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캔버스라는 UI를 배치하는 영역이 생겨서 그 영역 안에 UI 객체들을 배치하고, 이 UI 객체들과 3D 객체들 사이에서는 서로 연관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UI가 이 3D 객체 실제로 가려서 뭔가 방해되지 않게 엔진에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를 배치할 때 캔버스를 클릭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뭔가 UI 작업을 막 합니다. 뭐 이미지를 복사해서 화면에 캔버스를 복사됐네요. 자, 이미지를 복사해서 내 화면에 뭐 이런 버튼 UI들을 이렇게 이미지 UI들을 만들겠다 하고 작업하고 나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게임 객체를 눌러서 게임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실제로 UI는 어떻게 표시되나? 그러면 게임뷰를 눌러보면 내 카메라 화면에는 이런 형태로 보이겠구나.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UG UI 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왔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문제가 뭐냐? 자, 카메라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HMD죠. 이 HMD에 UI가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PC나 스마트폰은 이 카메라가 움직이면 카메라 화면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뭐 카메라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확한 의미는 조작은 가능한데 캐릭터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UI가 카메라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 UI들이 카메라 안에서 보이는 거고, 카메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컨트롤러가, 자, 보면 UI를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UI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UI는 내 HMD 렌즈에 정확하게 그 HMD 디스플레이에 뿌려지는 거고, 이 컨트롤러는 내 카메라가 비춰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렌더링 되는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언가 이 UI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건 이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상현실 컨텐츠에서 마우스까지 사용하면서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무언가 뭐 VR UI 혹은 뭐 VR 텍스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캔버스에 사용하던 UI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VR UI라 이렇게 호칭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3D 객체로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그 3D 모델을 UI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상당히 UX가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다 이걸로 옳다라는 건 없는데, 이제 유니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이 UGUI 시스템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캔버스에 있는 기능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찌됐건 이 씬에서 현재 이 UI와 실제 이 가상의 공간끼리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우리 가상의 공간 안에 가지고 와 볼 건데, 자, 우선 가지고 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UI만 표시되어 있으면 조금 그 공감 감각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큐브를 몇 개 생성해 두고 진행해 볼게요. 자, 똑같이 큐브들, 이 큐브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어야 UI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치를 해 두고 좀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배치해 두고 색상이 조금 그러네요. 다 똑같은 색상이라 바닥 색상 하나 만들어서 어둡게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해두고 이제 이 UI를 좀 이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제 카메라의 앞쪽 부분으로, 앞쪽이 여기 맞죠? 네, 이쪽 앞쪽으로. 자,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있는 화각에 들어오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캔버스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캔버스에, 자, 여기 보시면
렌더 모드에 렌더 모드라는 게 있어요. 캔버스 컴포넌트에 렌더 모드, 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UI를 만들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설정이 돼요. 자, 여기 뭐 경고문 나와 있죠. 이 경고문이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VR에서는 이 캔버스가 오버레이가 사용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꼭 사용해야 된다면 뭐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고요. 자,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가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 네, 이 렌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 캔버스가 실제 월드를 좌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3D 공간 좌표를 기준으로 배치가 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해두면 포지션 값이 사용이 안 돼요. 렉트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 값이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게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예요.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월드 스페이스는 3D 좌표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크기나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실제 3D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캔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캔버스를 조그맣게 줄여서 이 앞에 위치로 변경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포지션 값을 다 000으로 주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큰 게 가운데로 와지죠. 이 상태에서 크기를 좀 줄입니다. 뭐 100에 100 정도 하면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하얀색 이미지 때문에 안 보이는데 100에 100 하면 딱 이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이 하얀색 이미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미지를 좀 줄이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캔버스의 위드스랑 헤이트를 100 정도로 줄이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의 크기도 줄일 거예요. 자, 이미지들도 뭐 1에 1로 한번 줄여볼까요? 줄였더니 다 한 곳으로 뭉쳤나요? 자, 1에 1로 변경을 하고 다 가운데로 일단 불러볼게요. 포지션을 000으로 바꾸고 자, 여기에서 한번 이제 펼쳐볼까요? 네, 크기가 좀 많이 줄었어요. 요렇게 자, 배치를 해둡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까요? 자, 캔버스가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우, 크네요. 이만큼의 캔버스 크기가 되어 있네요. 좀 더 줄여볼게요. 10으로. 네, 이렇게 줄이면 자, 이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좀 더 줄이고 싶다 하면 5에 5 정도로 줄여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미지들의 위치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D라 이거, 네. 3차원 좌표를 이용해서 월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UI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경하냐? 자, 게임 뷰에 실시간으로 위치가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 뒤로 쭉 밀면, 자, 앞에 있는 큐브보다 앞으로 나오면 표시되고, 들어가면 이렇게 뒤쪽에 표시가 되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게 캔버스에 있는 UI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큐브가 엄청 얇게 스케일을 조정해서 위치가 변경된 거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미지를 다 지우고 캔버스에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버튼 엄청 커요. 버튼은 이제 UI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를 해봤고요. 자, 버튼의 크기도 줄이는데 자, 버튼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 VR에서 UI 만들 때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캔버스 크기를 줄여가지고 UI 이미지나 버튼들도 있어서 줄였는데 얼라이징이 너무 심하게 난다. 이렇게 깨진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요거를 이제 해결할 때는 원래 버튼이 있다면 이 캔버스가 버튼이 캔버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160에 30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던 건데 캔버스의 값이 위드스가 5, 헤이시 5로 엄청나게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배율이 엄청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의 배율도 축소가 돼야 되는데 이
뭐 깊이나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를 줄여버리는 것보단 배율을 축소화시킨다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율이니까 크기, 스케일 값을 줄여버리면 되겠죠. 0.01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0.01, 0.01. 자, 이렇게 하면 Z 같은 경우에는 줄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줄이면 배율을 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얼라이징도 덜 할 거고요. 이 얼라이징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게 이미지보다 텍스트에 좀 얼라이징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깨져 보인다. 이런 내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얼라이징이 많이 생기게 되면 가상현실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되고 또 멀미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텍스트의 뭐 크기를 줄인다거나 버튼의 크기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얼라이징을 최소화하려면 이 스케일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 일단은 가장 좋고요. 아니면 원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처의 그 레졸루션이 좀 높은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MP, 텍스트 메시 프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지 않고도 VR에서 좀 최적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텍스트 메시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텍스트보다는 무거워요. 텍스트보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보다는 조금 무겁다. 그래서 모바일 VR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런 형태로 버튼을 만들어서 캔버스를 움직여서 UI 버튼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UI 버튼이랑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 버튼이랑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뭐 이걸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쭉 내려서 자, 앞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컨트롤러가 꺼졌네요. 자, 컨트롤러 켜도 이게 조금 머네요.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엄청 크네요, 얘가. 자,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버튼을 좀 뭔가 하고 싶다. 온갖 막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이렇게 뭐 통과하려고 해도 좀만 더 가까이. 자, 이렇게 뭐 버튼을 통과해도 버튼을 이렇게 터치해서 뭐 충돌 처리가 된다고 해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뭐 충돌이 되는 건 충돌 처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 캔버스는 그대로 두고 제가 한번 다시 캔버스 만들어 가지고 보자면 자,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 좀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실행해서 자, 일반적으로 PC나 모바일에서는 뭐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버튼을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무언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르 뜨는 건 여기 또 인풋 모듈이에요. 전에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었죠. 이거를 꺼두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클릭이 되는 이런 내용을 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마우스로는 우리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러로 접근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캔버스 켜서 자, 쭉 내려갑니다.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시 멀어지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이랑 상호작용 할 건데 우선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 컨트롤러의 레이캐스트를 사용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레이캐스트를 쏴서 이 컨트롤러가 향하는 방향이 버튼을 향하게 만들어서 그 레이캐스트의 정보를 다시 담아서 만약에 그게 버튼이고 우리가 상호작용할 UI라면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클릭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닫자마자 UI가 변경을 시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데 그거를 또 스크립팅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번 시간 안에 다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준비를 해왔냐? 스팀 VR 안에 있는 기능을 좀 써보려고 해요. 자, 프로젝트에 레이저라고 쳐보시면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라는 이 씬도 있고 스크립트도 있어요. 이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 씬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현재 씬 저장하고 자, 이 씬은
카메라 리그의 컨트롤러 레프트랑 라이트에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가 그냥 추가되어 있는 씬이에요. 뭐 다른 변경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컨트롤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레이캐스트를 정확하게는 레이캐스트는 맞는데 자 보시면 큐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캐스트는 개발자 관점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사용이 되는 거지만 실제 레이캐스트가 사용자한테 보여주려면 뭐 드로우 레이를 해서 우리가 라인을 그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좀 가시적으로 더 보여주기 쉽게 큐브를 아주 얇고 길게 만든 거예요. 이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브가 이제 표시하는 게 실제 레이캐스트가 레이가 향하고 있는 그 레이 방향을, 길이와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색이 변하게, 두께도 좀 커지죠. 이렇게 스케일도 변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예요. 자, 그래서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밸브의 VR.extra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쭈르르 쓰여져 있는데 핵심적인 기능은 여기에요. 쭉 내려보면 포인터 이벤트 핸들러라는 델리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이 포인트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클릭이라는 요 이벤트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포인터 이벤트 아그스라는 이 구조체에서 각각 이렇게 정보를 담으려고 설정해 놓은 건데 이걸 업데이트문에서 레이캐스트를 쏴서 각 레이캐스트에 담기는 뭐 정보 조건에 따라서 온 포인터 아웃, 온 포인터 인, 온 포인터 뭐 클릭 해가지고 각각을 정보를 담는 거예요. 아그스 클릭이라는 이 내용에 담아놓은 정보를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온 포인터 인, 온 포인터 아웃. 그리고 그 위에서 각각 이 가상함수에서 해당 내용을 교체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게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 이 델리게이트로 되어 있는 함수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유니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델리게이트에 우리가 사용할 다른 스크립트에 있는 함수를 추가해주기만 하면 그 스크립트에서 해당 함수가 호출될 때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델리게이트 연결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컨트롤러 레프트랑 라이트에 두 개 다 선택하고 한 번에 추가를 할게요. Add Component 눌러서 포인터 핸들러라는 스크립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핸들러 추가되고요. 자, 여기에서 연동을 해줄 건데, 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가 밸브.vr의 엑스트라 네임스페이스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던 뭐 밸브.vr이 아니라 네임스페이스가 밸브.vr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밸브.vr 엑스트라스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이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를 받아올 거예요. 이 클래스 스크립트를 참조해가지고 내용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참조해 주고요. 뭐 요 기능들은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 VR 레이저 포인터라는 레이저 포인터 변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연결해 줘야 된다고 했죠. 델리게이트 함수에 연결해 줘야 되니까 레이저 포인터 안에 있는 포인터 인, 자, 포인터 인, 아웃, 클릭 각각 이렇게 포인터 이벤트 핸들러라는 델리게이트 함수가 있으니까 각각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더할 여기에 이제 뭐 더할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함수를 만들고 해볼게요. public void 포인터 뭐 in이니까 inside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포인터 inside.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자,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쭉쭉 만들고 인사이드 있으니까 포인터 아웃사이드. 자, 그리고 포인터 클릭이 있어야겠죠. 포인터 클릭. 자, 만들고요. 여기에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포인터 인. 어딨죠? 자, 이 포인터 인이, 이벤트 아그스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좀 매개 변수를 추가할 거야. 우선, 오브젝트 형태로, sender라는 변수로 만들어주고, 포인터 이벤트 아그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그스 이벤트 뭐 여기 이벤트 아그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오브젝트랑 그리고 이벤트. 현재 이벤트 뭐 객체겠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포인터 인사이드 인에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인에 포인터 인사이드를 추가해 줘야겠죠. 네. 또, 요거 항상 쓸 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유니티 엔진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브젝트, 키워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이저 포인터의 포인트 아웃에도, 똑같이 넣어줄 건데,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포인터, 포인터, 오타가 엄청나네요, 오늘. 포인터 아웃사이드, 레이저 포인터, 포인터, 클릭. 더해줍니다. 포인터 클릭. 이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되게 헷갈리네요. 자, 포인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클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우리 레이캐스트 포인트가 물체에 닿았을 때, 그리고 나갔을 때,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부터는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일어나는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이벤트 아그스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타겟이라는 변수 안에 우리가 현재 다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충돌 처리할 때, 컬라이더 충돌이나 뭐 트리거 충돌할 때, 매개 변수인 뭐 컬리전이나 컬라이더를 참고해서 컴페어 태그 비교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태그로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태그를 뭐 UI 태그를 비교하겠다. 자, 그러면 태그가 UI일 경우 debug.log 해서 이벤트 아그스에 뭐 이름을 콘솔 창에 표시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 이게 인사이드니까 닿았을 때 이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했을 때 이름을 표시하게 해두고, 인사이드 안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뭐 들어온 거니까 UI 인사이드라고 해둘게요. UI 인사이드. 그 UI에 내 레이캐스트가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아웃사이드. 뭐 가볍게 써놓을 거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두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돌아가서 네, 네. 자,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는 뭐 겟 컴포넌트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 각각 그냥 컨트롤러 할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본인 그 컨트롤러에 넣어놨던 레이저 포인터를 할당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설정한 게 그 레이저에 닿아 있는 객체가 태그가 UI일 때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뭐 스피어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스피어의 태그도 저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add 태그의 UI 만들어서 태그를 UI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피어라도 뭐 UI든 뭐가 됐던 오브젝트가 됐던 어쨌든 태그가 UI면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포인터에 닿은 게 태그가 UI냐, 요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UI일 경우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보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컨솔 창에 나오고 있는데, 자, 보면 엄청나죠? UI가 다 있으면 인사이드, 나가면 아웃사이드. 자, 이렇게 반복되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름이 나와요. 스피어라고 이름이. 얘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 이 샘플씬이라서. 자, 자, 어찌됐건 클릭을 하면 스피어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 레이캐스트가 오브젝트에 닿아 있을 때. 자, 근데 이걸 UI에 적용을 시켜 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 그냥 똑같아요. UI 생성해서 버튼 만들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월드 스페이스로 변환해서, 자, 여기에 버튼의 크기를 줄인다. 어딨죠? 버튼 C 00 여기로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캔버스를 좀 뒤로 빼서 이 친구를 스피어 옆에 좀 가지런히 있게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캐스트랑 UI에 있어요. 또 이벤트 시스템. 자, 어떤 문제냐? 기본적으로 이 캔버스는 그래픽 레이캐스터라고 해서 제가 설정을 안 해놓긴 했어요. 버튼에 뭐 태그를 UI로 안 바꿔놓긴 했지만 뭐 바꿔도 똑같아요. 이 내용은 여기에서만 되고 여기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버튼에서는 레이캐스트가 다 있어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는다. 방금 전에 근데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닫고 있는 건가요? 자, 보면 자, 이렇게 닿아도 뭐가 나오진 않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캔버스에 그래픽 레이캐스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레이캐스트 방식 그리고 이미지에 들어있는 레이캐스트 타겟 방식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팀VR 레이저 포인터에 있는 레이캐스트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스팀VR 레이저 포인터에서 사용하는 피직스 레이캐스터는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컬라이더를 가지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컬라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레이캐스트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UI라서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이캐스터로 검사할 수 없고 따로 뭐 레이캐스트가 닿을 수 있는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UI에 그 3D 오브젝트가 뭐 닿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 그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도 있어서 저는 이번에 다른 방식을 좀 써볼 거예요. 자, 이 버튼에 태그를 UI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에 add 컴포넌트에서 interactable UI라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스크립트는 뭐 크게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편하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에디트 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할 거는 간단해요. 컬라이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객체에 대해서 physics.laycaster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버튼을 충돌을 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박스 컬라이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컬라이더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밖에서 여러분들 그냥 인스펙터 창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스크립트를 추가하면 시작할 때 알아서 추가되도록 만들어지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자, 우선 렉트 트랜스폼을 가지고 와서 참조시켜 주고요. 그리고 박스 컬라이더를 가지고 와서 이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 add 컴포넌트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버튼이라는 UI에 컬라이더를 추가해 놓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박스 컬라이더를 추가함과 동시에 해당 변수에 담아둘 거고요. 그리고 설정을 바꿀 거예요. 이 사이즈를 바꿔줄 건데, 여러분들 박스 컬라이더를 추가하면 박스 컬라이더는
3차원 객체이기 때문에 좀 크게 컬라이더가 생성이 될 건데 UI를 이 3D 공간에 배치해 놨는데 뭐 거기에 뭔가 우리가 뭐 던지거나 했을 때 UI에 닿기도 전에 뭔가 투명한 벽에서 떨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지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UI를 뭔가 도로에 있는 뭐 표지판처럼 진짜 얇은 그런 표지판의 객체, 3D 객체라고 생각이 되게끔 바꾸려고 사이즈를 실제 렉트 트랜스폼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렉트 트랜스폼에 있는 사이즈 델타를 가지고 와서 박스 컬라이더의 사이즈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저장하고 돌아가서 보면 이 버튼에 제가 직접 추가도 할 수 있어요. 박스 컬라이더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는데, 자, 보면 이게 UI라는 객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3D 컬라이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면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크기를 변경을 해줘야 되고,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드스랑 헤이트를 참조하시면 돼요. 160에 30 딱 떨어져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면 160에 30 0.02로 하면 얼추 맞게 되죠.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박스 컬라이더 지우고 그냥 이 인터랙티블 UI 넣어주시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자 이렇게 UI가 들어가게 된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컨솔 창을 좀만 더 키워서 볼게요. 이제 버튼을 이렇게 갖다 대면 UI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버튼 나오게 되죠.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SteamVR 레이저 포인터라는 기본 플러그인에 들어있는 스크립트 이용해서 UI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UI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좀 만들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 기능을 뭐 커스터마이징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UI와 상호작용하는 기능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이벤트 핸들러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포인터가 닿았을 때, 나갔을 때, 그리고 클릭이 됐을 때, 이 함수들의 안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편의에 맞춰서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physics.laycaster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이거랑 유사한 방법으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만들면은 이 버튼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스피어도 됐었죠. 그래서 스피어나 버튼 각각 이 태그를 이용하거나 뭐 레이어를 이용해서 실제 레이캐스트랑 닿은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클래스 하나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R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컨트롤러에 이제 레이캐스트를 쏴서 UI랑 상호작용하는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 제작하기 앞서서 뭐 스팀VR 쓰는 튜토리얼, 그리고 스팀VR 뭐 컨트롤러 조작하는 방법, 뭐 프리팹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을 쏙쏙 빼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잘 적용해서 좋은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